수사청장이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결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이름이 불렸었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결탁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정말 많았고 여당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공세를 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결국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동재 전 기자 오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연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홍영재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영재 기자 혹시 판결문 다 읽어봤습니까? 네, 방금 전에 판결문 요지를 좀 읽어봤고. 요지 읽어봤는데 그러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단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느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이철 대표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죠? 네, 당시 그 투자 사기 혐의로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요.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특히 가족들한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강요 미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는 그 이동재 기자가 물론 그 이철 대표에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 서신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철 대표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기에는 어렵다. 또 그런 표현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판결문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철 전 대표 입장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즉 이철 전 대표도 이미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인데 기자가 그렇게 어떤 연락을 해와서 그렇게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그 첩보, 정보 같은 거 제공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아마 검찰 수사가 미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철 전 대표가 위협감을 안 느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주영진 앵커가 하신 얘기를 예. 저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러니까 작년 4월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전에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국 제 얘기가 맞은 건데 저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예. 이철 전 대표는 사람이 살아온 길과 그가 했던 범죄와 그가 선임했던 변호사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슨 언론사 사장도 아니고 이동재 기자는 부장도 아니고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주니어보다 좀 더 되긴 하죠. 기자가 들어가서 편지로 당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검찰에 얘기해서 당신과 당신 가정도 속된 말로 탈탈 털릴 거야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큰일 났네. 나 오금이 저려서 잠을 못 자겠네. 이러니까 다 이 기자가 하라는데 해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그럼 그 편지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이철 당시 대표를 담당하고 있던 남부지검에서 매일 소환해가지고 뭐 가족 얘기 묻고 압박하고 그랬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그게 구체적으로 위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듣고 외푸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판결문에서. 공포감만 느꼈느냐. 그거 아니란 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거 나왔을 때 당시 여권에서 뭐 검언 유착이다, 뭐가 어쨌다, 언론과 검찰이 결탁해서 총선에 영향을 끼쳤다, 뭐 난리치고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고 좌천하고 결국 구속 기소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이 혼란을. 결과적으로 이동재 기자는 지금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5개월 구속돼 있었던 거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종재 기자하고 검언 유착했다고 주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안 됐습니다. 이제 더 못하죠. 왜? 주범인 이동재 기자가 무죄니까 한동훈 검사장 같이 기소해도 무죄거든요. 그런데 진천 갔다 용인 갔다 지금 또 일산 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이걸로 바로잡을 겁니까? 박봉계 장관이 할 겁니까? 당시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은 지금 물러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 선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네요. 검언 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 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했으니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이른바 정언 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앞으로 언론에선 더 이상 검언 유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A도 저를 해고했지만 그 해고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저를 복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중앙지검 기자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말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재판에는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돼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그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1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볼까요?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처음 불렸던 사건, 결국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었죠. 오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이동재 전 기자가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드러난 것 같고요. 중요한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동재 전 기자는 명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역시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만큼 처음 이 의혹을 보도했던 MBC 그리고 MBC에 제보했던 그 누군가 정치인들 해서 이른바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